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일부 발표를 해주신 엑셀러레이터 4개소와 또 후속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 2개소의 관계자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미리 좀 받아서 그중에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3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관계자분들께 하나하나 저희가 차례로 질문을 좀 드려보고 답변을 듣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이 최근 스포츠 산업 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나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 트렌드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YN하처의 박문수 팀장님부터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YN하처 박문수 팀장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스포츠 산업 시장이 좀 많이 위축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기존 전통적인 오프라인에서 참가형 스포츠 시장보다는 이제 집에서 홈트레이닝이라든지 아까 앞서 특강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포츠 관련 콘텐츠, 구독 이런 시각적으로 소비하는 스포츠 시장이 많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스포츠에서 인공지능이라든지 ICT라든지 첨단 기술이 융복된 아이템, 스포츠 테크 아이템들이 시장에서 더욱 각광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언택트 시대에 어울릴 만한 그런 산업이 좀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답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상상 이비즈 박순봉 대표님도 한번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상상 이비즈는 지금 스포츠 데이터, 스포츠 IT 기업에 좀 더 관심이 있고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투자했던 QMIT 같은 경우에 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QMIT는 스포츠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 또는 체력 또는 부상 방지에 관한 각종 정보 및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을 진단하고 큐레이션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들도 향후에 그러한 스포츠 데이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스포츠 데이터 산업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CNT테크 전화성 대표님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스포츠 쪽 투자를 해보니까 이번에 선발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대략적으로 저희는 카테고리를 스포츠 오토, 스포츠 딥테크, 스포츠 커머스 뭐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면은 스포츠 오토 같은 분야는 실제 이런 피트니스 센터들의 회원권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유형을 오토 형태의 이제 플랫폼에 올리는 것들이 대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니진내진 같은 서비스도 이번에 저희가 선발해서 투자한 기업인데 원래 없었던 피트니스 센터의 회원권 거래를 일 단위로 사실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을 다시 양도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플랫폼화되다 보면 DAU가 되게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오토 플랫폼들이 비단 피트니스뿐만 아니라 요즘에 보면은 이런 요즘 많이 못하지만 풋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경기도 오토화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었던 스포츠 딥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몰레 같은 경우에도 IoT 결합을 통해서 원래 러닝머신에서만 집계가 되는 칼로리 소모량이 이제 일반 역기를 들더라도 이제 집계가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상상 이비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비전 기술과 통합되면서 스포츠 프로 경기들의 어떤 선수들의 움직임 패턴을 분석을 해서 전략을 짠다든지 예측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포츠 딥테크 쪽이었고 마지막으로 스포츠 컨텐츠 쪽인데 스포츠 커머스 쪽인데 스포츠 커머스 쪽은 스포츠 컨텐츠와 융합된 이런 사례들을 많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무니 스튜디오 말씀드렸었고 동전 파스를 지금 10억 가까이 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냥 팔렸으면 안 팔릴 것인데 요가 이런 비디오 콘텐츠와 요가를 보고 나서 이제 VV를 다시 좀 풀어주는 형태로 이제 파스를 다시 커머스화해서 제공하는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콘텐츠와 결합된 커머스 이런 3가지 형태로 현재 좀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다양하게 관심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컴퍼니비의 엄정한 대표이사님 답변 들어볼게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 쪽 좋아해가지고 그 두 가지 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아웃도어입니다. 네, 그래서 서핑이라든지 캠핑.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투자했던 서플로라든가 아니면 작년에 투자했던 캠킵. 요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웃도어와 연결돼 있는 어떤 스포츠 아이템들 요거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잘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박순봉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데이터의 그 기반이 되는 센서 회사들, 요 두 가지를 저희는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포츠 사업을 엑셀레이팅 사업을 통해서 발굴하고 투자했던 회사들도 그 두 개랑 좀 연결이 돼 있고요. 앞으로도 그쪽 색깔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인천대학교 홍진배 센터장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 많은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셨고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저 인천대학에서는 좀 강조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가 스포츠 교육 분야입니다. 스포츠 교육 분야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비대면 그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후 환경 변화 때문에 야외 수업을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가상 체험을 통한 VR, AR을 통한 실내 스포츠 교육 활동들이 굉장히 초중고등학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좀 하고 보육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저희가 보육하고 있는 코드리치 기업 같은 경우는 그쪽 분야에 상당히 좀 가상 체험 실습 수업에 상당히 많은 강점을 갖고 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분야는 저희 인천 분야가 좀 중요한 것이 바이오 분야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바이오 쪽에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스포츠 뉴트리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포츠 관련된 다양한 신소재를 통한 스포츠 의류 쪽 이런 것들이 좀 지역과 함께해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스타트업도 발굴을 하고 기존 기업에 많은 보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네, 교육과 바이오 관련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세종 김재원 센터장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부 첫 순서였던 강연에서 제가 마지막에 봤던 블록버스터의 사례가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넷플릭스 사회 문화적 상황이 급변하면서 넷플릭스에 밀려서 자취를 감춘 회사의 일개 매장이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오히려 문화상품으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부분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코로나가 관련된 학자들이 말하길 전 세계적인 감염병은 40년 주기 혹은 10년 주기, 20년 주기, 주기는 다양합니다만 주기적으로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중간중간에 감염병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기간이 상당 기간 감염병에 고통받는 기간보다는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간이 더 길다. 하나는 그거였고요. 또 하나는 이 스포츠라는 것이 알코올이나 담배 못지않게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혹은 혼자서 땀을 흘리면서 카타르시스나 어떤 성취욕을 느낀 다음에는 또다시 그걸 느끼기 위해서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곧 내년 상반기나 어쨌든 내년 중에 실현이 될 것 같은데 치료제나 백신이 전 세계에 공급이 되고 감염병이 잠잠해졌을 때 그러면 그때 계속 언택트 할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프라인 상에 집합형이든 대면이든 같이 모여서 만나서 땀 흘리고 뛰는 이 스포츠 쪽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각 그 특화된 산업 분야별로 융합도 필요하지만 이 스포츠 산업 내에 다른 여러 가지 IoT나 그리고 센서 네트워크나 아니면 AI 이런 부분들이 기술 융합이 돼서 향후에 다시 오프라인 스포츠가 활성화되는 권장이 되는 시대를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6분의 답변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첫 번째 공통 질문에서 답변 드렸던 역순으로 저희가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육기업 선발 시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고려대학교 세종 김재원 센터장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보육 기업을 선발을 할 때 창업 아이템은 당연히 우수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대표님의 성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시는 수익성 높은 성공 가능성 높은 그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얼마나 그동안 경험을 하셨는지, 얼마나 준비를 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쭉 지속하실 건지에 대해서 저희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업 아이템에 대한 가능성과 또 대표 역량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인천대학교 홍진배 센터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육기업을 선정을 할 때 아무래도 그 스타트업 컴퍼니들이 가장 큰 그 문제점들이 이제 초기에 그 재무 상태라든가 매출 확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제 그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실제로 기업이 얼마나 큰 성장 잠재력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 직원들의 어떤 그 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의욕과 열정을 갖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인프라들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매치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저희 나름대로 평가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이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분야와의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 이런 파급 효과가 있는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보육 기업들, 이런 것들을 주로 좀 보고 좀 있습니다. 네, 어떤 역량과 또 가능성, 시너지에 관한 부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컴퍼니 B의 엄정한 대표이사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그 기술적인 차별성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이제 변리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그 특허나 상표, 그런 IP에 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가,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대표님의 그 용기, 그러니까 시장에 다가서는 그 용기를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실패를 해도 좋은데 빨리 한번 시장에 나가보고 잘 안 됐을 때는 또 멘토들한테 찾아와서 또 어떻게 하면 될지를 털어놓는 그런 이제 용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용기 있는 대표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CNT테크의 전하성 대표님 들어보겠습니다. 초기 기업 투자할 때 비단 스포츠뿐만 아니라 시드 투자를 하는 모든 영역이 다 비슷할 텐데 사실 팀을 거의 80~90%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팀이 사실 되게 중요하죠. 대표를 포함한 팀이 중요한데, 그럼 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긴 합니다. 첫 번째가 팀이 뭐 스포츠 분야에 어떤 경험치 가지고 문제를 정의했는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지, 사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절대적이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팀의 역량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상 이비즈 박순봉 대표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니 결국 팀 뭐 계속 얘기 나오지만 팀과 BM, 비즈니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텐데, 특히 이 스포츠 기업들의 특성을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본인이 굉장히 즐겨하고 관심이 있고 그러한 좀 더 그 덕업일치 같은 그런 측면들이 좀 강하긴 해요. 근데 그것이 너무 강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팀과 BM 그리고 비즈니스가 과연 시장과 얼마나 정합성을 갖느냐,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항상 숙제인 것 같아요. 즉 그런 그 객관화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저희들과 같이 좀 해보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 앞에 이제 발표 들으면서 지금 고대 세종의 그 우수 기업으로 됐던 슬릭과 QMIT, 영광스럽게도 저희들이 작년에 그 선정해가지고 그 엑셀러레이팅 했고 우수한 성과를 냈던 곳인데, 역시 그 두 회사의 그 공통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팀과 BM, 비즈니스 부분에서 그것이 그 시장과의 어떤 정합성을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화 지원금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곳들은 좀 가급적 저희는 좀 걸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화 지원금을 목적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 이 프로그램의 그 몰입도나 집중도가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선정되고 나면 이제 그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좀 그런 면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상이 비즈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을 뽑고 싶습니다. 그런 기업들과 만나는 것이 저희들이 시간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그분들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서 만약에 내년도에 저희가 스포츠 지원 사업을 한다면 이 부분들을 지켜나가려고 우리 저희 직원들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자금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YN하처 박문수 팀장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앞서 말씀 주셨던 대표님들, 센터장님들과 비슷한 의견인 것 같고요. 우선 평가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보통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 이렇게 두 가지 평가로 진행되는데 세부적인 평가 지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는 팀의 역량, 시장성, 기술성, 성장 잠재력 뭐 요 정도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는 제출해 주신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셨는가, 그리고 이 사업 계획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기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유의미한 지표라든지 데이터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 계획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표자를 포함한 팀원들의 역량 그리고 관련 경험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업 계획서를 꼼꼼하게 잘 작성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 공통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기관만의 특색이 있는 특화 프로그램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맨 처음 YN하처 박문수 팀장님부터 다시 한번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까 발표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A스트림이라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위주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YN하처 자체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육 스타트업들에게도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푸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유럽이나 동남아나 아시아의 많은 해외에 VC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A스트림이라는 행사를 진행하며 기업들의 해외 IR이라든지 해외 바이어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에서 진행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사전에 저희가 해외 IR을 위한 자료 제작이라든지 영상 제작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글로벌 진출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업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번째로 상상 이비즈 박순봉 대표님 들어보겠습니다. 예,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동병상련이라는 말처럼 우리 스포츠 그 사업을 생각하는 그런 선배 기업들과 그러니까 함께 그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과의 활발한 교류 및 그 멘토링을 저희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기, 2기, 3기 이 소위 얼룸나이들과의 그 활발한 교류, 어떤 멘토링, 매칭 이 부분들이 저희들은 그 반응도 좋았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포츠 펀드를 비롯한 그 VC들과의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 매주 첫 번째 화요일, 두 번째 화요일, 세 번째 화요일 이렇게 정해져서 아예 그렇게 정해져서 진행을 하고 거기에 시간이 맞는 분들을 그 매칭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 11월 26일 말씀드렸던 그 우리 상상 스포츠 기업 그 폐회식 때도 국내 지금 스포츠 펀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4개 스포츠 펀드사들이 와서 저희들과 네트워킹 하는 것처럼 역시 그와 같이 스포츠 펀드 또는 VC들과의 그 정기적이고 그리고 밀접한 그런 관계들을 맺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017년 2월부터 이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하면서 지금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좀 올해는 못 하고 있지만 이 둘째 주, 그러니까 매달 둘째 주 목요일 날 진행하고 있는 창업성공 네트워크와 같은 그러한 오프 모임을 저희는 특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그랬지만 어쨌든 내년에도 더욱더 이와 같이 얼룸나이 그리고 VC 또 이런 관계자분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창업성공 네트워크로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멘토링과 코칭 또 네트워킹에 대해서 자랑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CNT테크의 전화성 대표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스포츠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좀 저희만의 특색이라 한다면은 사실 저희 이제 스포츠 스타트업에 저희가 집중해서 투자하기 시작한 시점은 이제 작년 말부터였습니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수영이나 스키 쪽에 이제 나름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그 풀에 이제 많은 후배들이 이제 창업을 시도하는 사례를 사실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스포츠 쪽에 투자하는 동기가 되었고 그 동기와 그간의 제 활동 때문에 나름대로 스포츠 쪽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오토나 커머스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는 깊이가 깊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을 그냥 신인텍의 차별성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올해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선발하자마자 굉장히 선제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합니다. 왜냐면은 투자가 들어간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훨씬 더 많아서 올해도 똑같이 저희가 선제적으로 8개 기업에 투자를 스포츠 분야만 했고 그리고 이 스포츠 기업들 모두 이제 3가지 서비스를 공통적으로 저희한테 받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시장 수요 연계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스포츠 관련된 어떤 기관들에 대해서 수요 연계에 대해서 저희가 꽤 나름 오래 열심히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후속 투자 연계 8개 투자 중에 지금 2개가 이제 시리즈 A급의 후속 투자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동안 VC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또 잘 단기 양성해서 그만큼 이런 KPI를 맞췄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만이 가능한 서비스인데 저희는 이제 현재 엑셀러레이터 업도 하고 있지만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회사에는 한 100명 정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있고 실제 스포츠 오토나 스포츠 딥테크 같은 경우는 아직도 ICT 융합형이 많아서 저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상당히 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차별화해서 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선제적이고 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컴퍼니 B 엄정한 대표이사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컴퍼니 B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센서 기반의 그런 스타트업들, 그다음에 소재 기반의 그런 스타트업들을 이제 스포츠 쪽과 융합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일단 뭐 제가 원래 기반이 이제 뭐 변리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IP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좋은 그 후속 투자를 받은 뭐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리 브랜드 전략을 이제 저희가 지도를 해줘서 후속 투자 유치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좋은 그 멘토풀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그 엑셀러레이터에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엔젤 투자자 60명 정도에 대한 어떤 분석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하면서 이 스타트업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엔젤들이 누구인가를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매칭을 해서 굉장히 좀 눈물 쏙 빠지는 그런 멘토링과 지도를 좀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눈물이 쏙 빠지는 멘토링을 기대하고 계신 대표님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천대학교 홍진배 센터장님 답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창업지원단에서 우리 스포츠 창업지원센터 이 후속 지원 프로그램 이외에 또 9개 또 프로그램이 함께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서는 뭐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양한 그 인천시 산하 그 기관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이런 기업들이 후원해주는 다양한 창업 그다음에 보유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예산이 좀 풍족하다 다른 데보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인프라에 대해서 많이 또 보육 공간 이런 것들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대학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분야 연계시켜 드릴 수 있고 각 후속 지원을 필요로 하시는 보육 기업들이 필요한 분야를 저희가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대학의 의지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대학이 창업에 관심 있는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대학은 실제 저희 모토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 하지만 특화된 한 분야를 전 세계 최고가 되자. 이런 모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바로 창업이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업 분야에 대한 대학의 끊임없는 지원과 투자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시와의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스포츠 산업 분야가 사실은 이제 그 국가 기관 산업으로 전략 산업으로 좀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관심과 함께 육성하려는 그런 의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그 스포츠 관광 또 바이오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인천시 자체가 저희의 또 테스팅 마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육을 하고 후속 지원을 받고 보육을 지금 받고 계신 그런 기업들께서 테스팅 마켓 아니면 시작품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하고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인프라, 그다음에 학교 자체의 노력, 그다음에 시와의 어떤 연계성 이런 거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프라 그리고 대학의 의지, 시와의 연계성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의 마지막 마무리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고려대학교 세종 김재원 센터장님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원해야 될 기업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전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마치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고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갓 창업기를 지나서 이제 시장에 진출하고 확장하고 도약을 해야 될 기업들한테 저희가 어떤 걸 지원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죠. 그래서 지피지기 뭐부터 해야 되지? 그래서 나를 아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1차년도 1단계는 지피, 2차년도는 지기, 그리고 2차년도는 지피, 그리고 3차년도는 두 가지를 융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년도 때 나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가 나의 제품, 나의 서비스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건지,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 건지, 어떻게 매력 있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 개념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품질 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또 하나는 나를 아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는 제품하고 서비스만 좋으면 우리 조직원들이, 우리 구성원들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되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이, 그 회사가 인화 단결해서 똘똘 뭉쳐서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잘 안착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게 하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HR 솔루션을 지원해 주는 것도 큰 의미가 되겠다라고 해서 올해 저희가 품질 기능 개선 프로그램 그리고 HR 솔루션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GP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내년을 또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미리 받아서 3가지 공통 질문을 가지고 6분께 이렇게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좋은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궁금증이 좀 시원하게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쉽지만 이상으로 1부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다양한 질문에 정성껏 답변해 주신 지원기관 관계자분 6분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